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정책, 결국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정책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14일에 북토브에서 나왔던 보도자료, 그러니까 공공사전 청약 한계를 고려해서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니까 사전 청약 제도를 일종의 희망 고문 청약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것이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명박 정권 때 처음 시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처음 시행이 되었다가 이게 2011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 때 2021년 다시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때까지 계속 시행이 되다가 이번에 2024년 5월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지역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 같은 것들을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에 대한 전자책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대문구랑 성동구 전자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사전 청약제도 이거 역사가 아까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2009년도 이때 시행됐습니다. 사실 이 사전 청약 제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도 희망 고문 청약 제도라고 말하고 있댔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사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약간 뭐랄까요,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언론에서 주거든요. 맨날 보시면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언론을 보시면 땡땡 만호 사전 청약한다, 땡땡 어떤 지구 몇만호 공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가요? 이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사전 청약이냐 이게 공급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따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몇만호, 5만호 이렇게 공급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 숫자에 초점을 맞추지 사실은 이 사전청약제도 이러한 것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들은 이 사전청약제도 만든 이유가 다 결국은 있을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명박 정권 때가 어떻게 했나요? 이명박 정권 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시행이 됐었어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금자리 주택 이때 처음 적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게 사전청약 제도라는 것이 지금 토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사전 청약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청약이라는 것이 이미 사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또 그보다 앞서 그러니까 사전의 사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장난. 저는 이 말장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본 청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전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청약을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불확실성이 본 청약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전 청약은 더더욱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이 처음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토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금자리 주택 그래도 이명박 정권 때는 그나마 토지 보상이 빨랐었어요. 지금 실제로 강남 때 위치가 너무 좋았죠. 이 강남, 세곡동, 내곡동, 강남, 특히 강남에서 분양가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3억, 4억 이렇게 분양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게 토지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11년도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폐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이명박 입장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다 공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전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고요.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권 때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7월부터, 그러니까 21년 7월부터 상기신도시 사진 청약을 시작한다. 사진 청약제를 상기신도시와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분양주택을 또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또 민간 분양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1년도 이렇게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이런 식으로 뭐 한양교산 여기에 다 사전 청약을 함으로써 뭐 20년도까지 3만원을 조기 공급하고 그리고 뭐 22년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뭘 하겠다.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도 4월에 났던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계신도시 9,400호 등 사전 청약에 3200호 확정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히 이때 이 3200호 여기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을 해요. 이게 사전 청약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200호 그래서 실제로 공급은 되지 않았지만 공급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줬었죠. 그래서 뭐 7월에는 4400호 10월에는 9100호 11월에는 4000호 12월에는 12만 12,700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걸 노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공급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을 했다라는 언론에 써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공공민주주택의 공급을 조기화했다. 그래서 계속 공급을 조기화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겼다. 사실은 이게 앞당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때 결국은 문재인 정권 때가 이 사전 청약 제도를 실시한 이유가 결국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요를 억눌려야 했거든요. 부동산 수요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사전 청약 제도로 잡아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억제, 이 문재인 정권은 수요 억제를 위해서 사전 청약 제도를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문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2011년도에 폐지가 되었다 했잖아요. 이걸 왜 다시 2010년이 지나서 2021년도에 다시 살렸을까요? 결국은 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도입시킨 겁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서민들의 주택 공급 조기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겉포장지이고 이면에는 그러니까 내부에는 결국 부동산 급등하는 시기에서 수요를 그러니까 억제라기보다는 수요를 분산화 시키는 거죠.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전 청약 제도를 활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급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 사람들이 크게 안 봐요. 공급 계획이고 계속 총 몇만 호를 3200호 중에서 7월에 얼마, 10월에 얼마, 11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7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공급을 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곳에서 청약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받겠다고 홍보를 했었죠. 서민들,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1년, 제가 이걸 계속 순서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야 다시 또 안 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21년 11월에 보면 또 이것을 확대를 합니다. 계속.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 청약을 또 최초로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500호 중 연내 6,000호, 내년에는 38,000 물량을 확대했다. 계속 확대, 공급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단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기 추진도 본격화한다. 계속 홍보를 했죠. 지금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주택 공급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고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가 되고 있다. 지난 언론에서 계속 이거를 언론에서 얻어냈고 많은 사람들은 또 여기에 속았죠. 그래서 뭐 계속 조기화, 공급 효과의 본격화, 3080도 이때도 3080 또 이게 또 유행했었잖아요. 도심 공급도 비발굴된 조심해야 될 게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만 15만 6천호. 진짜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걸 절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본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서 나와 있죠. 이제 여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효과 조기화. 공급 효과 조기화라는 말을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역시나 실제 공급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뭔가요?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계속 공급 계획, 공급 효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매수세 흡수, 그러니까 수요를 흡수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21년 7월 달부터 공공 분양에 이어서 이번에 민간 분양 및 도심 공급까지도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 이 확대라는 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산청약을 하겠다. 그래도 역시나 2, 3년 조기화해서 산청약을 확대하겠다.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다 솔직히 지금 의미가 없어요. 시행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조금 이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산청약제도 한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청약제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이 총 99개 단지에서 5만 2천 가구라고 합니다. 이 5만 2천 가구 역시나 사전청약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3개 단지 1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가 되었고, 이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 해천 A24단지 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본청약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지언정 대부분 현재까지도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그러니까 4만 5천 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이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 보시면 또 문제인 게 결국은 이 사전청약 제도 여기서 이 분양가는 실제 분양가가 아니죠. 지금 최근 공사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업 시기가 계속 밀리면서 총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더 높아진 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또 윤석열 정권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4년 5월에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전에는 폐지를 또 안 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23년 2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잠깐 원희룡 장관이 나와 있죠. 이때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이 정치인들이 또 잘하는 게 있죠. 결국은 그 이전 정권에서 하던 것들을 브랜드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공공분야주택을 뉴홈이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뉴홈은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공급 계획, 이것도 계획이죠. 정책 브랜드다. 그래서 뭐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0만호 이렇게 향후 5년간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이런 계획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이러한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경우 없다. 나라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희룡 장관 이때 23년 때도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정책을 계속 썼었습니다. 심지어 뉴홈이라는 브랜드까지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뭐 많은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디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뭐 고덕 강일 이렇게 LH랑 SH 시행사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어딘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드디어 24년 5월에 지금 이렇게 폐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존에 이 사전청약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7월부터 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지금 군포 대야매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지금 이 경기 군포 대야미 A2 블록, 그러니까 신원 희망타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또 특급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어가지고 이런 송전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가 또 필요했다고 해요. 그에 따라서 또 계속 지연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청약 제도는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아요. 뭐 기사에서도 언급되긴 하는데 뭐 맹꽁이가 발견된다든지 뭐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문화재 발굴에 나와있죠.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이런 발생할 때마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 공공분야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도 지금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사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수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 때 왜 이명박 정권 때 문제가 있어서 폐기한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가져다 썼을까요? 이명박, 그러니까 우파 보수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사전청약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 지금은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언젠가 또 수요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또 결국은 수요를 또 눌러야 합니다. 수요를 분산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국 또 사전청약 제도, 이건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또 부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지금 정책,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솔직히 지원이라고 해 있는데 이게 지원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원활한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본청약 1, 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원 여부를 안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산 지원 기간이라든지 사유를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 지원 예상 단지 많습니다. 남양주, 가천, 하남, 왕숙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걸 하겠다고 하나요? 지금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 그러니까 10% 내던 것을 5%로 줄여줌으로써 나머지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 그러니까 두 해에 대해서 납부하던 것을 1회, 그러니까 한 번만 중도금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중도금 질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세 임대를 추천 안 하겠다. 하지만 전세 임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정책, 결국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정책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앞으로도 결국은 반복될 것이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초반에 왜 원희룡 장관 때, 아까 말씀드렸던 23년 2월에 말씀드렸잖아요. 뉴홈이라고 만들었다. 이때도 왜 사전청약을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지금 수요가 또 분산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를 안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결국은 수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 수요 분산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흡수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정책을 믿지 말자. 제 살길 가야 됩니다. 정책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책을 믿지 말고 정책에 현혹되지 말자. 그 의도를 파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제도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제가 제 힘으로 살아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